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북자들은 자유통일의 아방가드이다. 자유통일의 아방가드이다. 탈북자들은. 이 아방가드라는 말은 전위대 제일 앞에 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아방가드, 불어입니다. 제가 탈북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작년 벌써 1년 한 3개월 됩니다만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유튜브를 그동안 이리저리 많이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탈북자들이 또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탈북자들의 자기들의 생활 얘기, 또 남북한 서로 비교, 이런 걸 내가 왜 보냐면 제 스스로가 그동안 통일 문제를 연구해왔고, 또 실제적으로 탈북자들이 자기들의 어느 시기든 북한에서의 생활상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많이 탈북자들의 이런 유튜브를 그동안 많이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1983년 2015년까지 한국에서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또 명지대학의 이제 북한과에서 쭉 교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에 관한 이런 연구를 좀 했고, 그래서 많은 탈북자, 저대로 한국에 있을 때도 탈북자들과의 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2016년 다시 이제 독일로 와서 지금 사생활을 합니다만은 유튜브의 세계에서 탈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탈북자들 주로 한경북도, 자강도, 또 기타 지역,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이제 자기들의 사정을 제가 듣습니다. 한경북도, 자강도, 그들의 탈북 원인, 그들의 북한에서의 생활, 그런가 하면 또 평양에서의 탈출한 사람들의 평양 생활, 또 특수한 얘기를 하는 또 탈북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북한 군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또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탈북자들의 활동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이 참 많다. 비교가 게임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참 좋은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이 어떤 삶을 하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북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북한 사정을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알려주지만 또 탈북자들이 와서 남한 사정을 또 북한에도 직관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통일을 위해서 전위대 역할을 하지 않나. 탈북자들의 유튜브를 보면 꼭 자기들이 마지막에는 통일이 됐을 때 뭐 하겠는가. 전부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내적 통일을 위해서 공헌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남북한 간의 이 체제 비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과거에도 동서독 체제 비교에서 서백님의 리아스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1993년 해체가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서백님에서 직접
동서독 간의 체제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장식했었는데 그것이 제일 동독인들에게 인기 프로그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동독인들이 서독이 어떻게 사나. 마찬가지로 북한이 남쪽은 어떻게 사나. 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대로 북한은 어떻게 사냐. 이런 체제 비교에서 어느 체제가 옳으냐. 이런 가운데서 체제 비교라는 방법은, 체제 비교라는 방법은 굉장히 남북한 간의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전지국이 되지 않냐. 우리 탈북자들 경우는 또 전단지 같은 것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남쪽 사정도 점점 알기 시작하지 않았나. 근데 그 중에도 탈북자들이 직접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을 하면서 많이 우리에게도 알리고 북한에도 알리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근데 재밌는 사실은 북한에서의 남한으로의 이제 이주한 사람은 세 가지로 크게 그 명칭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38선을 넘었다 해가지고 38 따라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북한 이주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탈북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떤 형태의 명칭이든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70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왔다. 그럽니다. 자유를 찾아왔답니다. 왜 자유라는 말을 그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해요. 독재 체제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 3대 체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나라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그쪽에서 탄압받던 사람들이 그들이 동경하는 게 뭐겠어요? 자유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출, 그 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사연들을 우리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유를 찾아는 건 거예요. 독재 체제에서의 자유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유의 의미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우리는 독재 체제를 반대하고 통일을 하려고 합니까? 바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유의 가치가 뭐냐? 자유의 수의 의미가 뭐냐? 저는 이런 자유의 개념이 뭐냐를 얘기할 때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하고 또 독일도 미국에 선전포고 했을 때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4대 자유를 부르짖은 것이죠. 일본의 군국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독일의 나치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또 그 후 유엔의 인권선언의 기초가 된 4대 자유를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너무나 좋은 자유의 개념이에요. 첫째가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한때 북한은 국동에 있어서의, 동북아에 있어서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기독교가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북이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 평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양의 기독교인들, 지식인들이 김일성의 독재 체제 하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쭉 내려간 거예요. 평양이 동북아에서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가장 우리 한반도에서 발전된 지역입니다. 이거 사설해야죠. 또 자유의 의미에서 두 번째가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을 해야죠. 입을 딱 틀어막게 했을 경우 어떤 면이 그런 데서 발전하겠어요.
또 그래도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에 속합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기본권에 속해요. 권리 중에 기본권이라는. 요 근래 미국의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을 제가 알고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락 씨가 노력하는 전단지 살포, 이것이 유엔의 인권이사에서 정당하게 하나의 정당한 자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이것을 막고 심지어는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오기면은 처단까지 한다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고 인권에도 위배되고 우리 인류 역사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저는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죄를 받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강력히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쌀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됩니까? 이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쟁취될 때 이 사회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이 어떻습니까? 예? 죽음의 행군, 고난의 행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꽃제비가 이리저리 황홀하고 그게 북한의 현실 아닙니까? 빵 문제 하나로 해결 못했어요. 자유 문제도 물론 해결 못했죠. 이런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 네 번째가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공포사회입니까? 얼마나 공포사회예요. 뭐 그냥 대중 앞에서 그냥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공포정책을 자행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이 루스벨트가 얘기한 4대 자유가 꼭 북한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을 두고. 이런 북한을 우리가 두고 가만 보여만 되겠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인한 행위를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해서 탈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 정부 단위로서의 보호도 필요하고 또 일반 우리 국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협력정신도 우리가 키워줘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탈북하는 이런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데 앞장서야 돼요. 우리 기업들이. 그럴 때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북에서는 많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우리 통일을 위한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보람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경제인들이. 정부 눈치 보지 말고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업인들도 탈북자에 대한 보호정책에 적극 가담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늘 유튜브를 하고 이제 끝날 때마다 저들의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주체사상이다, 주사파다, 뭐 이런 정북 세력이다, 이런 말들이 아직도 있어요. 응? 아직도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우리 정치 무대에는 말할 거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겠어요? 1990년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로 망명했어요. 황장엽 씨가 누굽니까? 주체사상을 개발해가지고 김일성을 찬양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실패작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등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걸 보고 뭔가 배워야죠. 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정북 세력이 가능해요? 주사파 세력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정치 활동한다든가 민간인 단위에서 무슨 활동하는 그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주체 사상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는 망명했어요. 또 1972년 북한에서는 24년 만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고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남북한이 굉장히 게임이 서로 비슷한 거를 제가 추산하고 있는데 그때는 북한이 좀 까불었어요. 그러면서 72년 자기들의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뭐라고 선전했냐면은 쌀이 사회주의다. 쌀이 사회주의다. 쌀 문제를 해결 못하면 사회주의 가치가 없다. 스스로 선전을 했는데 지금 스스로 그 선전이 지금 자기들에게 뭐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사상도 실패한 나라. 먹는 문제 해결 못했는데 어떻게 사회주의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시장 경제가 북한에서 지금 싹두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자기들이 자랑했던 사회주의도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하여튼 북한이 사회주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젊은이로부터 늙은이로 이르기까지 많은 걸 제가 추산하고 있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 실패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들 체제수의 마지막 보루로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핵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서 또다시 무슨 북한과의 그 조정 역할을 이런 어리석은 정치행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북한은 핵이라는 것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철칙의 북한의 입장에서. 이 바이든도 또 우리나라 문 대통령 또 기타 여러 정치인들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확고히 알아야 돼요. 절대 포기 안 해요. 바이든이 이번에 모든 우리 안보 면에서 조금 방향의 길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이 태영호 씨의 삼층 소기실의 함우. 태영호 씨는 1916년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한 분이고 우리 태영호 씨 하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가 영국 공사로 있을 때 그 아들 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냐 얘기해요. 왜 북한에는 자유가 없냐 얘기해요. 그래 이래저래 고민하고 많은 사고를 한 기본적인 그 마지막 결과가 아들로부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 아들로부터 얘기한 왜 북한에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남쪽으로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삼층 소기실의 암호 이 책을 썼고 그동안 많은 책이 팔렸으다만 지금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영호 씨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 북한은 노예사회로, 북한이라는 것은 노예사회다. 노예사회. 그 태영호 씨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 통일은 노예 해방 혁명이다. 북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을 통해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북한은 노예사회예요. 노예 해방을 부르짖어야죠. 거기에 우리는 한 힘을 합쳐야죠. 그 중에도 우리 탈북자들, 북한의 생활을 직접 체험한 탈북자들, 또 남쪽에 와서 남쪽과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할까 하는 그런 탈북자들의 그 활동 가운데서 그들이야말로 앞으로 제가 제목에 정한 것처럼 탈북자들이야말로 자유통일의 아방가드 전위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의
말씀은 끝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